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실리콘밸리 만물 박사입니다. 오늘은 어, 대부분의 언론들이 다루지 않고 있는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의 속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. 아시다시피 지금 이란과 미국은 전쟁한 지 이제 딱 일주일이 됐죠. 지금 미국은 이번 이란 전쟁의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. 이란의 비핵화, 그 다음에 이란의 반미 정권 몰아내기. 이 두 가지가 미국의 표면적인 목표예요. 그런데 두 가지 목표 외에도 미국이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하나가 있어요. 그 메리트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달러 패권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. JP 모건에서 2025년에 나온 보고서인데 8달러화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. 뭐 이런 보고서입니다. 달러의 힘은 어디서 나오죠? 원유 거래에서 나옵니다. 페트로 달러라고 하죠. 아직도 원유 거래의 6, 70%가 달러로 이루어지는데 최근 들어 이 비중이 많이 낮아졌어요. 2023년 블룸버그 기사인데 이때부터 이미 중국은 중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대부분을 달러 위안화로 결제를 했어요. 중국은. 근데 이 중국이 지금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 중에 세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러시아, 베네수엘라, 이란. 조금 감이 오시죠?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수출이 국제 제재 대상이죠. 베네수엘라도 당연히 제재 대상이었고, 이란도 이제 핵 개발 때문에 제재 대상 되고 있죠. 근데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? 마두로가 체포됐죠. 미군에 의해서.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은 미국이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이 예전에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싸게 위안화를 결제를 하면서 싸게 수입하던 원유가 공급이 끊겼어요. 그럼 중국은 이제 더 비싼 돈을 주고 국제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원유를 사와야 되죠. 그러던 와중에 이번 이제 이란 전쟁이 터졌어요.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이란의 원유도 당연히 공급을 못 받고 있겠죠, 중국도. 그러면은 결국은 위안화로 결제를 해주던 이란에게도 원유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. 이제 러시아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좀 더 원유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, 혹시 그림자 선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이 그림자 선단이 주로 러시아, 이란, 베네수엘라 등등 이제 국제적으로 제재 대상이던 국가들이 원유를 운반하면서 운반을 담당하는 배 선단이었는데 이 요즘 집중적인 단속 대상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림자 선단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중국이 점점 싼 값에 원유를 사던 길이 막히고 이 싼 값의 원유도 뭘로 결제를 했냐? 위안화로 결제를 했었어요. 근데 그 위안화를 결제를 하던 길도 막힌 거예요.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. 그래서 이게 중국은 2023년 기사죠. 로이터 기사인데 이미 이때부터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고 있었던 거예요. 생션드 오일 임포트, 이 제재받은 원유를 중국이 몰래 몰래 사면서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고 있었어요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랬는데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잡아갔죠.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을 통해서 이란 원유도 이제 중국한테 수출이 안 되죠. 그러니까 중국은 원유를 싼 값에 이제 살 수가 없어요. 러시아 빼고는. 근데 러시아도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제재를 시작하면서 중국도 이제 러시아에서 싼 값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원유를 살 수 있을지도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에요.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지금 약간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단순히 미국이 말하는 두 가지 목적, 이란의 비핵화, 이란의 반미 정권 몰아내기,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달러 패권을 위협했던 중국의 위안화에 대한 견제를 미국이 하고 있어요. 그 견제를 왜 하냐? 3월 말 4월 초에 이제 미국, 중국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죠.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으로 날아갑니다. 베이징으로 날아가는데 지금까지 무역 뭐 관세 전쟁이라고 하잖아요. 미중 무역 전쟁. 여기서 의외로 중국이 굉장히 잘 버티고 있어요. 잘 버티고 있는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싼 값에 원유를 사왔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체력을 비축을 해놓으니까 미국이랑 싸워도
나는 체력이 많은데 좀 더 버텨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히토류죠. 이렇게 체력이 좋으니까 이 중국은 배짱 부리는 거야. 너희 미국 히토류 없지? 우리 너희한테 수출 안 해줄 거야. 그럼 너희 뭐 최첨단 무기도 못 만들고 반도체도 못 만들 거고 아무것도 못 하지? 이렇게 된 거예요. 그 어느 부분 사실이거든요. 뭐 무역 전쟁이 뭐 이제 뭐 휴전이 됐다.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게 수출을 계속 할 거다. 뭐 얘기를 하잖아요. 계속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오는 뉴스는 미국의 그런 히토류 수입 업체들이 우린 아니다. 중국에서 계속 수출을 못하게 막고 있다.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. 근데 미국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애플도 MP 매터리얼스라는 기업과 이제 계약도 체결하고 이제 히토류 공급망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려요. 한 최소 1년, 2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히토류를 배경으로 한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마땅히 쓸 카드가 별로 없었어요. 그런데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은 굉장히 중국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손에 넣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. 미국, 중국 정상회담이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란 전쟁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됐잖아요. 그래서 뭐 이게 장기전으로 가네, 마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아직은 몰라요. 아직은 모르고 장기전으로 가든 단기전으로 가든 어찌됐건 미국은 일단 중국의 효과적으로 싼 가격에 위안화를 통해서 원유를 수입해 오던 경로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숨은 목적은 이미 저는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이란 전쟁은 중동에서의 미국 패권, 뭐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런 패권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궁극적으로 상대를 해야 될 국가는 중국이에요. 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레버리지, 협상 카드를 미국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란 전쟁은 당연히 저는 미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그러면서 미국은 중동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과의 그런 정상회담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이번 이란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뭐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의 속내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